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계기로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의 그레고 로버슨 전 시장과 지난해 결혼한 한국계 미국인 일렌 박 씨는 최근 보그 잡지에 결혼 사진이 실린 뒤 증오 메시지 융단 폭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리포터와 앵커에서 정계 공보관으로 활동하는 내내 어디 출신이냐는 질문부터 누군가와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소문까지 다양한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최근엔 로버슨 전 시장이 한국인과 결혼했다고 또는 피부색을 직접 거론하며 조롱하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박 씨는 아시아계 여성을 성매매나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이 특히 문제라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언급을 피해왔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는 북미 아시아인 대다수가 겪는 일일 것이라며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를 규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캐나다에선 아시아인을 타겟으로 한 혐오 범죄가 공공연해지고 더 빈번해졌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여성입니다. 혐오 범죄 발생 빈도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온타리오주도 40%에 달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언어폭력과 신체적 성추행이나 폭력, 학교에서의 놀림, 일터에서의 차별, 온라인에서의 혐오 발언까지 다양한 증오 범죄가 캐나다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 아시아계 혐오를 멈추라는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한국계 의원들과 한국계 배우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868명으로 늘고 중환자도 300명을 넘어 32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어제도 신규 확진자가 1,546명 증가하며 다른 주와 비교해 연일 2배에서 3배 많은 감염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 9명이 추가됐는데 이 중 1명은 장기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지역별 신규 환자 수는 토론토가 465명, 필지역 329명, 6지역은 161명입니다. 온주에서 160만 3,699명이 백신 접종을 마쳐 접종률 8.84%를 기록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도 입원 환자 수가 증가하며 1월 27일 이후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80명에 달한 가운데 지난 주말 사흘 동안 1,785명의 신규 확진자가 늘고 16명이 숨졌습니다. BC주에서는 어제까지 53만 9,408명이 백신을 접종해 접종률은 8.79%입니다. 3차 유행이 시작된 온주와 달리 BC주는 아직 진입 전이며 다만 2월 중순부터 다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고 당국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장거리 외출이나 친인척 방문을 자제하고 야외에서도 거리 두기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어제까지 캐나다에서 417만 5,129명이 백신 접종을 마쳐 접종률 9.34%를 기록했습니다. 온주와 BC주에서 입원 환자와 중환자가 늘면서 사망자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알버타주는 신규 환자 4명 중 1명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나타나며 3단계 규제 완화를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에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허용해달라는 재외국민들의 청원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재외국민 유권자연대와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장은 오늘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재외국민 1,400여 명이 온라인 연대 서명한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2차례 대선과 3차례 총선이 진행됐지만 투표소가 너무 멀어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우편 투표 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년 남은 대선에서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회는 우편 투표 허용을 위한 관련 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면 실시가 어렵다면 이 제도가 정착된 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교수 등은 코로나 시대의 재외선거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참정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편 투표 이외에도 인터넷 제외 투표 등 비대면 투표 방법을 강구하고 공간 위주 투표소 설치보다 유권자 거주 지역별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주 토론토 총영사관과 밴쿠버 영사관은 현재 재외선거관리 행정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당국이 안전을 강조하며 불안감 해소에 나섰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직접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퀘벡부 보건부 장관도 지난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바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나타난 중증 이상 반응은 4졸 중 1건입니다. 보건당국은 뇌졸중이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론토에서 시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약국 접종과 관련해 누적 확진자와 확진율이 가장 높은 놀수욕 서쪽에 소수 약국만 배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발표한 미국 임상시험 결과를 두고 미국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실험 결과에 날짜가 지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연구소는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효능 자료를 최대한 빨리 공개해 임상 결과를 평가하는 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수역의 한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60대 남성이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올해 62세인 호세 포르틸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인 스트리트 인근 쇼엠 드라이브에 있는 미션 크리스티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어린 남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4건의 성폭행과 3건의 성적 착취 등 총 10건의 혐의로 남성을 기소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성 얼굴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새벽 온타리오주 오샤와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실종된 4명 중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어제까지 실종자 중 2명을 찾지 못한 소방당국은 오늘 다시 현장에 출동해 집안 내부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어디서 처음 불이 났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어제 오후 2시엔 브래퍼드 홀랜드 스트리트 웨스트에 있는 노인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구조가 급한 11명을 발코니에서 구조했는데 이 중 4명이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당국이 이들 이외에 아파트 84개 유닛에 거주하는 모든 시니어들을 다른 안전시설로 이동시킨 뒤 화재 원인과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서리에서 한 차량이 버스 정거장을 덮쳐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5시쯤 72번 애비뉴에서 교육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차로를 벗어나 버스 정거장을 덮쳐 5세 여아를 포함해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1명은 다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클래스 7 면허 소지자와 운전 감시자가 동승했었다며 산만 운전이 이번 사고의 원인일 것으로 보고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당시 현장에 담긴 대시캠 동영상을 소지한 운전자들에게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육접보건당국이 접종 허용 연령을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1951년과 이전에 출생한 70세 이상 시니어는 오늘부터 육적보건당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이 지정한 콜센터를 통해서도 예약 가능합니다. 현재 리치몬드 힐과 번지어, 뉴마켓, 마캄 등 7곳에서 운영 중인 집단 접종소 이외에 오는 29일부터 원더랜드 주차장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접종소에서 맞을 수 있으며 거동이 어려운 시니어 집을 방문해 접종해주는 모바일 접종팀도 이번 주부터 운영됩니다. 또한 앞으로 수주 안에 약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맞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캐네디안들은 여전히 미국인 입국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캐나다인 2,200명을 대상으로 지난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완화를 매우 또는 다소 걱정한다고 응답해 국경 완화에 반대했으며 단 3명만이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조사에선 31%가 매우 또는 걱정된다고 답해 캐나다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